국민의힘에서 내란범 윤석열 탄핵 찬성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현재 여당 내에서는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여당 초선 의원은 동아일보에 익명으로 탄핵 찬성을 시사했습니다. 6명의 이탈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2차 표결 때는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겨레 보도를 보면 한동훈이 오늘 탄핵 찬성의 입장을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모레 오후 5시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검찰에 나가서 증언한 게 중앙일보에 실렸는데요. 윤석열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지고 나서 계엄 선포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초여름에 윤석열, 김용현과 함께 충암고 3명의 동문이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윤석열이 계엄 얘기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여인형이 그때 예전에 그런 군이 아닙니다 라면서 만류했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윤석열은 점점 더 계엄에 집착하는 듯 보이자 한 번은 윤석열에게 무릎을 꿇고 말렸다고 합니다. 한편 익명을 요청한 한 인사는 김용현이 대선 후보 시절에 계엄령을 발동해서 다 쓸어버리면 되지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관심입니다. 내란을 처벌한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사건을 보겠습니다. 전두환은 내란 수괴로 무기징역이, 노태우는 중요 임무 종사자로 징역 17년이 확정됐습니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서 이번 내란 사건은 전두환 때와 진행 과정이 닮아 있어 향후 수사와 재판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직접 지휘했다라는 군 장성들의 발언이 쏟아지고 있죠.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이런 증언까지. 윤석열은 이런 가운데 탄핵돼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자기가 이길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두고 그건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은 계엄 선포, 계엄 해제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같은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놓고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입니다. 계엄 선포에 필요한 총리의 서명, 국회 통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총체적 불법입니다. 계엄 요건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모조리 위반했으니 이것이 나중에 윤석열에게 큰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헌재와 사법부에서 무죄로 볼 여지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편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은 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일어나서 사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만 빼고 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3시간 앞둔 시점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 삼청동 대통령실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윤석열의 경찰 수뇌부 호출에 따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함께 갔습니다. 윤석열은 이 자리에서 조지호에게 A4 용지 한 장에 적힌 10줄짜리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하달했는데요.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 10곳과 체포 대상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언론사 중에는 MBC도 포함됐습니다. 조지호가 경찰 국수본에서 진술한 것입니다. 계엄이 유지됐다면 공영방송 MBC에 대한 전면적인 보도 통제와 언론인 불법 체포 구금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김모 씨가 이 사건 본격 수사가 진행되기 전 자신의 지인에게 도이치모터스는 권오수와 윤석열 마누라 김건희, 내 선배 즉 2차 주포인 또 다른 김모가 합작한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범 김 씨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 권유를 받은 큰손 투자자가 주식 대량 매집에 나선 시기 김건희 계좌에서는 다량의 주식 매도가 이루어져
수억 원의 차익을 거두는 등 이른바 엑시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인 것이죠. 이래놓고 검찰은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불기소 처분했죠. 끝까지 감춰질 악은 세상에 없습니다.